그런 하루하루 체중 측정해서 네, 일일비 하시는 거는 맞아요. 네, 조금 그럼 오늘 네, 조금 스트레스 먹어서 조금 올라간 거, 뭐 내일은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사실 네.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고 네, 그러면 그렇죠. 사실 오래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집에서는 자주 측정하지 마시고 네. 2주에 한 번씩.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동일한 시간대에 공복 상태에서 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, 뭐 그렇죠. 수분 섭취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인바디가 좀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려고는 하고 있는데 네. 사실은 워낙 바쁜 현대인들이라 그렇죠. 그렇게 좀 어렵기는 하죠. 네,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내원해서 체크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요? 저는 이제 지방분해 침이라든지 그 노블 쉐이프라고 장비 그런 것들 관리가 들어가시게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. 이렇게 관리까지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더 되실 거고 네. 그렇게 오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몸 관리도 체지방 관리도 되지만 네. 어떤 원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네,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목표를 환기시켜주는 부분들, 그다음에 이제 사실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건강 관리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금 케어를 해드리는 게 저희는 또 어쨌든 그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적인 다이어트 그거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렇죠. 그렇게 조금 자주 뵙는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.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목표 체중을 딱 이루고 나서는 네, 유지 기간을 또 꼭 두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. 네, 그 기간은 혹시 얼마나 어느 정도 두는 게 좋은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제 많은 이제 다이어트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요요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죠. 빠진 게 유지가 되고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는 거는 내 건강이 안 좋은 경우 말고는 사실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안 먹는 기간들이 길어지면은 그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그때가 이제 어떤 세포의 재생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그 기간 정도를 유지를 하면은 이제 위에 어떤 그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양 그런 부분들이 그 적어진 상태로 이제 위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예전만큼 먹었을 때 그 포만감을 더 일찍 느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체중 감량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3개월 정도를 안내를 드리는데 지원님께서는 어떻게 안내를 드리시는 편인가요?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이제 저도 비슷합니다. 환자분들한테 네.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이 교정이 되고 이제 위가 줄어드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설명을 똑같이 드리고요. 네. 근데 조금 더 길게 본다면, 그러니까 이제 몸에도 어떤 세팅 값이라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체중의 어떤 세팅 값이 정해져 있는데 네. 다이어트라는 건 어쨌든 그 세팅 값을 낮춰가는 걸 목표로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3개월 한다고 해서 네. 사실 그 세팅 값이 완전히 바뀌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몸무게 내 체중을 내가 이거를 어쨌든 유지를 하고 싶다면 네. 그 몸을 1년 정도는 1년 정도는 그 체중을 유지해라.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. 그래서 유지 기간이라 두는 것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날씬이야 캡슐을 뭐 하루 2번 혹은 3번 그렇죠. 이렇게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목표 체중에 다다르고 나서 한 예를 들어 3개월 다이어트를 해서 목표 체중을 다 들었다. 그러면 저는 3개월 이상은 유지 기간을 두셔라. 약을 저녁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드셔줘라. 네. 그 이후로도 이제 어쨌든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위에 용적이라던가 습관이 교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된다. 그렇게 한 1년을 내가 그 무게를 유지를 하면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막 10kg씩 찌거나 하는 것들은 피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저는 그리고 약간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약간 목표 체중보다 조금 더 목표 체중보다 어느 정도 더 빼야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목표 체중 정도를 유지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된다. 맞아요. 이렇게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게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그렇죠. 하는 경우들이 좀 덜해지신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요요가 오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은 이제 그 전에 식사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죠. 또 내가 이제 좋아했던 것들,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을 자꾸 다시 찾게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약을 중단해서 뭐 살이 쪘다기보다는 그런 습관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바꾸는 게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. 예를 들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만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치료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한의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치료하시면서도 다이어트 이제 끝났는데 다시 좀 살이 오르는 것 같다.
그럼 좀 한마디씩 하는 편입니다. 요즘 좀 식단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네. 좀 하고 좀 경계를 좀 주고 주의를 주는 것들이 아무래도 네.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. 네. 원장님 그 요요는 혹시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문의를 많이 받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요요는 왜 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이제 우리가 그 다이어트 기간에는 우리 뭐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체중 감량에 내 원하는 체중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그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식사량도 줄이고 이제 나쁜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감량을 하게 되는데,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내가 원하는 체중에 대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다시 이제 하면 내 사람 몸은 사실 그 우리도 꾸준한 습관을 갖고 그 습관을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걸 좋아하듯이 내 몸에서도 나는 그러니까 이 체중 약간 요걸로 이제 내 몸이 적응이 됐어. 근데 갑자기 막 먹는 게 줄어들고 빠지니까 내 몸에서는 그거를 조금 이상하다. 약간 특히 사람이 이제 재밌는 게 그 인류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못 먹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문제가 된 게 정말 최근이거든요. 그렇죠. 음식이 이렇게 풍족한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막 한 100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.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못 먹고 마른 게 이게 그러니까 더 몸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항상성이라고 해서 그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깨는 데는 진짜 그 평소에 그냥 가벼운 노력으로 깨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닐까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네.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류가 네, 이제 그렇죠. 뭐 생활을 하고 삶을 네. 영위하고 하면서 네. 결국에는 이제 칼로리가 항상 부족한 것에 익숙해 있다. 네, 그렇죠.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네. 그런데 더 익숙하다. 네. 그래서 잉여 칼로리가 들어오면 네. 그것들을 자꾸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상황에 이제 쓰기 위해서 자꾸 저장을 한다. 네, 이런 그렇죠. 걸 볼 수가 네. 있겠죠. 네, 사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짜증나는 그런 패턴일 텐데요. 네, 그래도 이게 내 몸의 조상님들의 그 기억을 진짜 이겨내는 게 그렇죠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픈데 네. 너무 길게 본 것 같고 그죠? 네. 이제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네.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삶을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요 네. 짧은 나의 인생을 바라만 본다면 네. 거기에 있어서 어떤 요요가 오는 것들 네. 내가 어떤 얼마나 유지를 해야 하는 것들 그렇죠.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몸의 본능은 있지만은 그리고 또 내가 딱 그 다이어트를 해냈을 때의 그 행복감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내 다이어트가 사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내 외모가 바뀌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복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그 의지로 충분히 또 이겨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우리 몸은 어쨌든 결국에는 내가 어떤 패턴, 네. 일종의 어떤 세팅해 놓은 그 범위 안에서 네. 어쨌든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게 그렇죠. 어떻게 보면 몸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어떤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네. 그러니까 체중도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몸이 어쨌든 우리가 살이 빠질 때도 보면 계단식으로 빠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실제로 인바디를 측정해도 그렇고 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중을 유지하다가 떨어질 때는 떨어졌다가 또 유지를 하다가 네. 떨어졌다가 네. 그게 일종의 이제 몸에서는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나의 어떤 체중과 그런 물질 대사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다가 네. 이제 칼로리를 많이 계속 제한을 하고 하다 보면 또 꺼내서 쓰게 되고 그러면서 체중이 감량이 되고 그렇죠. 하는 것이죠. 결국에는 그런 세팅 값을 계속 변화시켜서 내가 체중을 감량한 후에 유지를 하면 네. 그런 것들을 또 한동안 유지를 내가 하게 되면 새로운 값으로 또 내가 세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하게 되면 네. 요요라던가 나중에 다시 살이 찐다던가 네.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그렇죠. 보면 될 것 네. 같아요. 그러니까 수치가 일시적으로 탁 낮으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틴 값이라고 표현하죠.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출현한 값이고 이거는 그거 통계에서는 정상적으로 안 넣는데 그러니까 그 낮은 상태로 또 이게 유지가 되면은
그게 내 또 어떤 통계적으로 잡히고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또 그 낮은 값으로 유지된 게 또 보면은 내 몸에서도 보면 거기에 또 내 항상성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요요가 안 오고 그 체중으로 쭉 유지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건데,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이제 아까 그 제오 한의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그렇게 또 그 기간을 가져보는 게 또 새로운 요요가 없이 건강하고 지속성 있는 다이어트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이제 1년 이상 유지를 하다가 네. 또 살이 갑자기 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네. 이제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 식단 조절도 하고 네. 하면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네. 또 한 가지로는 만약에 그렇게 체중이 불었다. 네. 예를 들어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거든요. 그 지금 체중에서 1, 2kg 왔다 갔다 하시는 건 관리를 하셔라. 충분히 그렇죠. 본인이 식단 조절이나 이런 것들로 네. 충분히 가능하다. 네. 근데 예를 들어 한 60kg 나가시던 분이 네. 갑자기 3kg에서 4kg 이상 쪘다. 네. 그러시면 그냥 2주에서 한 달 다시 다이어트 복용하시러 오시라. 그렇게 하거든요. 그때 올라간 것들은 또 쉽게 빠지는 편이에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길게 가지고 가시면 오히려 계속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빨리 오셔서 그냥 다시 드시고 다시 그 무게 유지합시다. 이렇게 그렇죠. 하거든요. 네. 3, 4kg 쪘던 거를 또 내 몸의 일시적인 실수로 만드는 거죠. 네. 그리고 그렇죠. 다시 내 갖고 있던 그 항상성으로 다시 유지만 시켜주면은 그거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체중을 만들 때 했던 노력에 조금 더 덜하게 한 절반 정도 노력해도 맞아요. 그 값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또 그거를 이제 혼자 끙끙 앓으면서 막 이걸로 돌아가려고 해야지 이거를 하면은 오히려 약간 그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은 또 그렇죠. 다시 그 상태로 또 유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예전에 했던 대로 잘 뺐던 방법 그대로 갑시다 이러면은 더 빨리 원상복구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.